그러니까 그 순수한 의사들, 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거든요. 양극화라는 걸 알죠? 뭐 좌우로 갈라져 있다든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보내는 이 중도층의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는 지금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 또 정치도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극의 목소리만 가지고 정부를 구성한다는 이 양당 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이 사이버식의 정당이 필요한 이런 어,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탈중앙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당 대표라든지 뭐 이렇게 쏠림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에, 탈중앙화를 통해 가지고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한 의견도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 꼭 만나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헌법 제11조 2항을 정확하게 준수를 또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사람이 이제 중립적이지 못하면은 이쪽으로 한쪽으로 좌우로 쏠리듯이 이렇게 중도층의 마음을 받아 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중도층이 제일 많습니다. 양극보다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극좌, 극우보다는 중간에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건 틀림은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어떤 특권층에게만 이렇게 자본이 쏠리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구조는 특권층에 쏠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그래요. 그러면 잃었다가 또 벌다가 뭐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는데 이 자본시장 논리가 그런데 그걸 이제 잘 중화해 줄 수 있는 그 회전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경제적 논리를 어, 정확한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일종 정치를 정치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꼭 사회적 약자만이 지켜야 될 부분은 아니고 지금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각자가 물론 이거는 사건을 동일 사건이지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질서 유지에 관한 개념. 음, 그 저도 이제 그거보다 더 복잡한 뭐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 같은 것도 타보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그 진짜 밀더라고요. 미니까 막 떠밀려 가요. 그러니까 꼭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밀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 사실 그럴 때는 소통이거든요. 안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가음을 하면 질러준다든지 고함을 하면 지른다든지 그 소통을 해줘야 돼요. 저도 이제 그래가 바로 내리기 때문에 저는 많이 안 들어갔었는데 뒤에서 막 밀리나 막 떠밀려 들어가지더라고요 자동으로. 왜냐면 그 사람들이 타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이천 탐사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또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밀어가 나와가지고 앞에 사람이 넘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시끄러우니까 그게 그 뭐 소통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더 밀고 해서 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힘이 없잖아요. 그죠? 남성들보다는. 그래서 밀려 넘어지고 있는데 그 위를 밟고 또 사람이 밟으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도 넘어지고 그 위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뒤에는 자꾸 밀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압사사고가 난 것 같은데
1차적인 그 물리적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밀어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게 물리적 책임이 있고, 그걸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게 이제 2차적 책임인데, 사실 그 통제를 하지 못해, 원활하게 통제를 못한 거는 정부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일 1차적인 책임을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 음, 제일 처음에는 그 정보를 갖다 분명히 이제, 음, 제공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를 내 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하니까, 아, 그, 이태원에 이제 그 할로윈 행사죠. 할로윈 행사가 나올 때 이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가 묵살된 거, 아무리 뭐 대통령 경호를 핑계를 댄다고 손치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히 그걸 알고 그렇게 그 보고서를 올렸으면 그건 당연히 그거는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그 대통령한테 뭐 전 경찰 병력이 다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자체를 무시했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다는 거는 뭐, 그 책임 소재 반드시 그건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게 두면은 그걸 미리 충분히 예상하고 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다? 이거는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 사람이 한두 명 더, 158명입니다. 158명. 광주, 뭐 민주운동 할 때도 한 번에 그렇게 158명이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 총을 쏘았을 때도.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가릴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깊게 들어가서 이제 심리를 보자면은, 아, 이 경찰 없네? 그러니까 야, 또뭐 내려가도 못하면 에이, 밀자 밀자 밀자, 이런 식의 군중 심리. 제가 볼 땐 그게 또 작용을 했고, 그 좌파라고 그래서 제가 뭐 좌파 이런 데가 그 증거 없이 막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심리예요, 심리. 왜냐면 이번 대통령 선거도 사실 그렇게 많은 표차가 아니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 이 검수완박은 아니다. 검찰권 수사 완전 박탈,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나중에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래요.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검사나 경찰들한테 그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걸 풀어줘야 돼요. 어, 그거는 국가적 의무입니다. 그거는 그 법조인들뿐만 아니고 나라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경찰한테만 준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넣어봤지만 경찰에서는 그걸 해결을 못합니다. 업무도 가중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에, 정신세계까지 정말 감정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니 고난도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 다 그 뭐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은 벌써 아니다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걸 뭐 심리에 들어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선에서는 경찰이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검사들이 수사력은 차원이 솔직히 말해 좀 다릅니다.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사력이 같이 모아졌을 때, 그 이제 사립 탐정까지 해가지고, 민간 탐정까지, 그래가지고, 그게 공통적인 어떤, 그, 답안이죠. 그러니까 추리 논증에,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수사가 더 정밀하고 고도화되어야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 당연히 법보도 주먹에 가깝죠. 그 집 한 대 찌르고 뭐 찌르고 째고 하는 거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고 그건 후회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싸우고 나면 무조건 100% 후회합니다. 둘 다 그래요. 아니, 그 싸운 사람들끼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5.3 그 동일대 사건 또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죽이고 나니까, 그 경찰관들 중에 친구도 있고, 그럼 어디 것을 모릅니다. 예, 맨 쓰고, 백골당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막 올라오는데, 친구라도 싸우잖아요, 우리. 의사가 안 맞으면. 그 부부지간에도 막 싸우는데, 하물며, 어, 막 잡으러 올라오고 철통 쏘면서 올라오는데, 그거, 실제로 그 현장에 안 있었던 사람은 그 심정을 몰라요. 올라오지 말라고. 그냥 잡으러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불 지른다 하고, 막, 화염병 던진다 하고 있는데, 그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딱 잡혀가 있으면, 그럼 무릎 꿇이고, 그러니까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랬냐,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당사자들, 진압하는 전경이나, 아, 그 다음에 뭐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둘이가 싸운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똑바로 서야 될 과제 중에 하나고, 계속 더 정밀한 수사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력은 없어요. 대통령을 했다고 해서, 뭐, 고위직을 했다고 해서 그걸 봐주고 그게 아니에요. 통치행위는 더 똑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자꾸 이야기가 딴 방향으로 자꾸 세고 있는데, 막,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건 지금 테스트 방송이니까, 그 앞으로 이걸 하면서 뭐 정치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시장 이슈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의 생활에 또 이렇게 저는 뭐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저도 사실 지금 몸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뭐 일은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시간이 좀 있을 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건 테스트 방송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한번 올려서 제가 화면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뒤에 또 다른 컨텐츠로 더 나은 컨텐츠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린각본이었습니다.